터닝 메카드를 만드는 왕구 회사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었어요. 제가 만든 것들이 지금 판매되고 있기도 하고 이 인지도 면에서 이걸 따라올 만큼의 커리어는 사실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사장님이랑 재밌게 잘 지내고 너무 좋았는데 환율이 올랐다. 사장님 기분이 안 좋으시고. 그렇다면 지금 다음 직장을 골라본다면 저요? 회사를 다니기 싫습니다. 세상에 좋은 회사는 없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부장님. 저는 PD 전현성이고요. 저는 이것저것 하고 있는 권인턴입니다. 네, 저는 박재영 인턴입니다. 네, 오늘 이웃집 부장님 터닝 메카드 디자이너를 모셔봤는데요. 제품 디자인 경력 10년을 갖고 계신 투넬님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투넬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제품 디자이너로서 한 10년 정도 활동하고 깃불이라는 채널에서 메이커로서도 한 1, 2년 정도 활동을 했었던 투넬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투넬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투넬님의 커리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일단 그 제품 디자인이라고 하면 어떤 분야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약간 예술을 하고 싶은데 돈은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절충을 한 게 약간 산업 디자인이라는 거라고 보면 되시거든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미술을 하고 싶다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야, 디자이너라는 게 있단다 라고 해서 디자이너라는 걸 초등학교 때부터 꿈으로 적었거든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술 관련된 것들이 수익이 있냐 없냐, 뭐 그 돈을 벌 수 있냐 없냐는 확실하지 못하지만 디자인이라는 것은 상업 예술로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서도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직업이라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 열망이 좀 잘 채워지시던가요? 제품 디자이너로서 일하시면서? 사실 일 자체는 재미있죠. 근데 항상 그렇지만 직장 생활이라는 게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유로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디자이너로서 평생을 커리어를 이어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는 거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초반에 소개드린 것처럼 터닝 메카드 디자이너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사실 터닝 메카드를 만드는 왕구 회사에 입사를 해서 다니다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었어요. 거기서 이제 카봇, 터닝 메카드 등등 그 회사에서 나오는 왕구들을 디자인했고요. 제가 만든 것들이 지금 판매되고 있기도 하고 조금 했습니다. 저 혼자 다 만든 게 아니고 세상에 카봇이라는 친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던 거는 확실히 제가 만든 건 맞으니까 조금은 제가 기여도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때 당시 그 회사는 왕구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왕구 회사의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엄청 경직된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첫 직장이었다 보니까 현실을 보고 암담했던 것 같아요, 사실. 주 5일로 나는 입사를 했는데 네. 같이 캠핑도 다녀야 되고 정말 뭐도 해야 되고 맨날 끝나면은 같이 뭐 어디 술 마시러 가야 되고 제가 약간 회사 생활에 그렇게 잘 적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걸 좀 하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성향의 사람이어가지고 효율이 좋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나는 톱니바퀴가 된다라는 걸 수도 있다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많은 커리어를 쌓긴 했지만 이 개인의 저로서는 또 되게 심심한 삶이 아니었나? 중간에 다니셨던 회사는 좀 분위기가 어떠셨나요? 그때가 제가 RC 자동차 만드는 회사를 다녔는데 오프로드용 RC카라고 한 요 정도 돼요. 실차를 한 10분의 1로 줄여놓은 사이즈인데 이제 오프로드 성향의 차를 그렇게 해서 사람 가는 산에도 같이 등산도 할 수 있고 이 장르를 새로 개척해낸 분이거든요. 루비콘이나 이런 차들이 본고장이 미국이라지만 RC카로서 이제 산에 올라가는 차들을 이제 만들어서 놀기 시작한 거의 시초는 사실 한국입니다. 원래 나오던 일본 회사의 RC카들을 개조해서 이제 산에 가고 이러던 거를 아예 그냥 그게만 되는 RC카를 우리가 만들자 해서 만들기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된 회사인데 거기 다닐 때가 항상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규모가 크진 않아서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있던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 회사의 복지 시스템이라거나 이런 게 좀 힘들었었는데 뭐 청소도 내가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불편하긴 했었고 그리고 약간 사장님 말에 너무 회사 사무실 환경이 너무 좌지우지되고 막 이러는 게 그때는 좀 싫었거든요. 뭐 사장님이랑 재밌게 잘 지내고 너무 좋았는데 공과 사의 개념이 많이 모호해지는 회사였던 게 좀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땐 제가 좀 어려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정도의 이런 사회성을 가지고서 거기를 다녔다? 그러면 아주 신나게 놀면서 신나게 일하고 했을 것 같은? 다시 돌아보면은 나랑 가장 어떻게 보면 잘 맞는 회사였었지 않을까
어떤 개척자 성격을 갖고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회사에 다니는 느낌은 좀 어떤가요? 항상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찾아내기 좋아하고 체험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네. 흥미로운 삶을 계속 살 수 있다. 반대로는 또 이제 안정돼 있는 회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게 문제긴 하죠. 수출 위주로 먹고 살고 해외에 취미한 사람들이 많이 사주기 때문에 규모치고는 안정적이었긴 했으나 보통의 큰 기업을 다니는 정도의 안정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환율이 올랐다. 아, 사장님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 사무실 분위기가 안 좋아져. 그럼 이게 내가 이걸 왜 영향을 받아야 되지? 약간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최근에 진짜 안 좋으셨겠다.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오고 계신 거 아니에요, 다들? 지금 사람들 다 출근 못하고 근데 그때는 이해 못했던 게 히스테리처럼 부리고 나서도 나중에 그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는 해주는데 그럴 거면 화를 내지 말든가 약간 이 마인드로 저는 좀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 그 정도면 좀 괜찮은 사장님이지 아니셨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사장님이랑 가까운 거리에서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의 특징인 것 같기도 맞아요. 하네요. 그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규모가 있는 회사일수록 사장님의 표정을 볼 일도 별로 없어질 텐데. 맞아요. 내가 회사의 전망까지 걱정을 해야 되나? 약간 이 수준으로 스트레스를 그대로 옮겨받으니까 그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사실 저희가 그 세대는 아니겠는데 카봇을 제가 알 정도거든요. 네. 프로토타입을 만드셨으니까 그 카봇 출시되고 어쨌든 성과가 크게 잘 났잖아요. 네. 혹시 성과급 같은 걸 여쭤봐도 되나요? 제가 그때는 없었어요. 어? 프로토타입 만들고 저는 그 안식화 회사가 있었죠. 듣기로는 성과급이 많이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패스. 뭐 근데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다른 회사에 나 그거 프로토타입 내가 기여했다 하면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제품 쪽에서는 되게 인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커리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어디서 가서 설명할 때도 카본 아세요? 아니면 뭐 트림카드 아세요? 그러면 제가 그 회사 다녔었어요. 저도 몇 개 만들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도 잘 되고 이 인지도 면에서 이걸 따라올 만큼의 커리어는 사실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저희랑 얘기 나누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동차나 그런 규모의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잖아요. 그 정도인 사람 보기도 힘들 뿐더러. 근데 카봇 했어요 이러면은 그래도 뭔가 하는 것 치고. 카봇 디자인도 살면서 처음 봬요. 그래요? 사업 규모 대비 인지도가 높아서 좀 얘기하기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챕터는 그 10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1년, 2년 이렇게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커리어를 아예 틀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느끼는데 그런 측면에서 굵직굵직한 경험도 많으시고 제품 디자인이라는 큰 분야 안에서 살 길을 찾아오신 그런 느낌이어서 일단은 저는 좀 커리어가 확고한 편이긴 해요. 그런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았거든요. 뭐 급여라던가 뭐든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복지라던가 그렇게 해서 선택해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다른 일이었다면 제가 좀 더 쉽게 흥미를 잃지 않았을까. 제가 제품 디자인을 하게 된 것도 사실 또 새로운 걸 계속 만들 수 있잖아요. 그냥 만약에 한 제품만 만들어서 유지보수만 하면 되는 막 그런 개념의 이제 일이라면 좀 반복되는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놔야 되는 일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즐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런 걸 해왔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근데 그냥 살면은 그게 내 운명이려니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만족하고 사는 편이긴 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 똑같은 일을 10년 동안 하셨던 것 자체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 때들은 뭐 한 직장에 또는 한 길로 뭐 20년, 30년 하시는 게 당연했지만 요즘은 진짜 2년, 3년 하다가 아예 틀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제 나이 또래도 아직도 나한테 맞는 게 뭔지 몰라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 좀 겸손하게 표현하셔서 그렇지만 하시는 일에 일단 너무 자신도 있으신 것 같고 너무 만족도 높으신 것 같은데 그 일을 10년 동안 하셨다는 걸 들었을 땐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한 삶을 사시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드네요. 사실 제가 모든 일의 결정은 거의 행복이 우선이긴 하거든요. 약간 좀 뭐랄까 몇 푼 더 벌어서 뭐하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사는 편이어서 내가 즐겁고 주변 사람들이랑 잘 지낼 수 있고 뭐 그런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러면 행복한 일은 어떤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학생일 때는 내가 백날 컨셉을 만들고 이거를 렌더링을 해서 작품을 내도 그 학교 내에 머물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회사에 들어가서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좀 뿌듯했던 거는 돈을 버는데 기여를 하고 사회가 돌아가는데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게 좀 뿌듯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 거 써주고. 근데 그 다음엔 좀 많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그 사회 시스템과 돈과 이런 거에 이렇구나라고 느꼈는데 살다 보니까 이 회사는 그냥 즐겁게 다니면 그만이다. 월급이 좀 오르든 말든 일은 평생 해야 되는 건데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건데 차라리 즐거운 사람이랑 즐겁게 노는 게 낫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점점 바뀌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었던 긱불이라는 회사에 다닐 때는 빨리 출근하고 싶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현성님이랑도 막 가끔 대화 같은 거 하다 보면 너무 흥미롭다고 해야 되나? 너무 재밌다고 해야 되나? 진짜 그때는 정말 그냥 출근이 즐거웠었던 것 같고 그 맛을 보고 나니까 지금 이제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답은 그냥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하는 게 낫다라는 게 확고해진 것 같아요. 직장을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그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영점 조절을 조금씩 해가셨던. 그리고 TMI이긴 한데 직장 생활을 한 5년 차가 되면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도움이 됐던 거는 반야신경을 공부를 해봤는데요. 정말요? 저 나름의 해석을 하면 모든 건 내 탓이 아니다. 약간 이걸로 해석이 됐거든요. 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인사이트가 지금 반야신경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그렇게 느끼고 나서는 그냥 즐겁게 일하자. 일할 때는 좀 T적 모먼트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죠. 뭐 해야죠. 막 이랬는데 점점 그래 말한다고 바로 바뀔 거 아닌데 약간 이러면서 즐겁게 하면서 지내는 사람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길게 보면은 또 그게 맞는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가장 최근 직장이었던 그 긱불이라는 곳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큰 행복이셨나요?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라는 회사 자체는 특징이 좀 이렇게 소통도 자유롭고 이게 수직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좀 두루두루 잘 지내려고 하는 저한테는 약간 천국이었던 회사였죠 사실. 거기서 이제 뭐 나이도 비밀이었고 뭐 하니까 선입견이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엄청 즐겁게 일했었던 것 같고 스타트업의 장점이자 단점이긴 한데 그 수평 구조가 되게 재미가 있었어요. 뭔가 의견이 있으면 직급이나 직책에 따라서 지고 들어갈 때도 있고 막 이런 게 존재하잖아요 회사로서. 근데 거기서는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개의치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서 오늘 장점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근데 물론 단점도 있죠. 사실 회사라는 시스템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치명적일 수 있는 것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오히려 뭐 의사결정이 늦어진다든지. 맞아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하고 싶은 게 있는 열정을 소비해야 되는 사람이 나설 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방관만 하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정 있는 사람들이 빨리 식어가고 빨리 갈려나가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면 이제 의지 없는 사람만 남게 되는 그런 환경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거에 환상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 분명히 확실한 건 낭만은 있다.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웠지만 사실 기성 회사들이 어찌 됐던 간에 계속 유지해온 그런 게 있잖아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부분은 분명 있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겠다는 걸 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옛날 회사를 돌아보니까 조금 꼰대 같은 사람이 있고 뭐 그랬어도 그 또한 회사구나 라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던 것 같고 주간 회의나 보고의 개념이 필요가 없지만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게 되게 무의미해 보이긴 하는데 정리되지 않은 그 상황을 겪어보니까 왜 있는 줄 알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스타트업 같은 데서는 일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뭘 하는 줄 몰라요. 저 사람이 하겠지. 좀 애매하게 겹치는 일 같은 걸 나눠서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했겠지, 이 사람이 하겠지 하다가 빵꾸가 딱 나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나마 경력 좀 되고 일 처리 능력 좋은 사람이 그걸 수습을 팍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이제 에너지 다 쓰는 사람은 지쳐나가고. 그래도 낭만은 있다. 네, 그래도 낭만은 있다. 다녔을 때 어디가 제일 즐거웠냐 하면 무조건 긱불이 가장 즐거웠다는 건 변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다음 직장을 골라본다면 어떤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까요? 저요? 회사를 다니기 싫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 세상에 좋은 회사는 없다. 우리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근데 굳이 생각을 해보자 하면 저는 좀 사람을 좀 챙길 줄 아는 사람이 중간 관리자라도 자리를 잡아 있는 회사 같은 데를 가는 게 가장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안정적이면서도 커리어를 쌓으면서도 제 기준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일만 잘하고 회사에서는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퇴근하면 집에서 놀지 뭐 약간 이 마인드라면은 회사의 실적만 볼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은 회사를 좀 약간 놀러도 다니기 때문에
또 단계를 차곡차곡 쌓아오셨다 보니까 네. 뭔가 조금 더 인간적인 회사에 더 끌리는 네, 그런 요소도 그런 게 있는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퍼포먼스가 더 잘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직종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물리적인 일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회사들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일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는 건 사실 발상해내는 과정 중에 분명 심리적인 거나 감정적인 거나 이런 게 다 반영이 되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금융권의 PB 같은 사람들이 그쵸.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인간적인 사람들만 모여 있고 이런 것보다는 타이트한 조직 문화가 더 그런 직종에 제가 가면 망하죠. 아, 누가 망하나요? 회사가 망하나요? 회사가 망하죠. 같이 망하는 거지. 네, 자연스럽게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 보자면요. 회사를 선택하는 각자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되게 다양한 회사를 겪어오셨고, 다양한 회사를 겪어오셨던 이유도 사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생각해 보셨을 때 다시 커리어를 시작하는 사람이 된다면 인간적인 회사에 먼저 들어가는 게 좋을지,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회사가 더 좋을지 지금의 기준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첫 직장. 저는 이력서에 넣기 좋고 시스템을 배우기 좋은 회사를 먼저 들어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스타트업 같은 데도 다니다 보면은 역량이 좋은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걸 이제 효율적으로 굴리거나 소통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시너지가 못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저 사람이 그냥 보통 회사를 한번 다니다가 여기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돼요. 정말로. 내가 그런 회사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어서 더 잘 못한 게 아쉽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확실히 시스템이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걸 먼저 배우는 게 우선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회사에 놀러 가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말은 했지만 회사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가라는 걸 먼저 익히고 나서 이제 거기서 나의 취향이나 내 그런 걸 찾아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젊을 때는 어딜 가도 월급이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편한 회사를 간다 하더라도 힘든 데를 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럴 거면 그냥 그런 데 가서 바짝 배우자. 뭐 커리어 한 2년, 3년 쌓아서 그 다음부터 좀 나의 그걸 찾아보자 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를테면 사용 설명서를 먼저 읽어보는 거네요. 그런 거죠. 큰 틀을 배우는 게 좋다. 두 분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친구들의 유형을 따져봤을 때도 행동을 바로 못 옮기거나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애초에 다 갖춰져 있고 복지가 좋은 큰 기업에 갔을 때 불평불만은 있지만 나올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오히려 처음부터 너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회사를 들어갔을 경우에는 평생 불평불만만 갖고 사는 경우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공감이 가네요. 아마 투넬님께서는 대기업을 가셨든 뭐 중견기업을 가셨든 스타트업을 가셨든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그 조직 내에서 또 다른 나의 행복감을 알아서 잘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커리어 전환이 있거나 조직이 바뀌더라도 되게 적응 잘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러지 못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전 오히려 전자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라는 기체와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는 걸 생각해보면 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반야심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반야신경 읽을 정도면 사실 군대 한 번 더 갔다 와도 돼요. 저 근데 군대 되게 재밌었어요. 와 강적이다. 이거는 못 이기겠다. 해안에서 근무했었거든요. 그 사수랑 부서서 바꿔서 나가잖아요. 그럼 새로운 사람들이랑 계속 수다 떨고 그러니까 했던 거 보고 저 군대라는 집단 내에서도 행복을 찾는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걸러드릴 필요가 있는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다. 잘못하다 몸에서 살이 나오시겠는데? 회사를 선택할 때 재미는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될까요? 뭐 각자 재미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르겠지만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두 가지가 구분돼야 될 것 같은데 1이 재미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구성원들이 재미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은 개인적인 성격상 저는 1일 것 같아요. 구성원들이 조금 저랑 잘 맞지 않더라도 제가 하는 일이 재밌으니까 좀 더 길게 뭔가 인볼브 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가 구분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떠신가요? 1이 더 중요한지. 근데 저는 세상에 재밌는 일이 많지는 않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재밌는 일을 찾아온 편이긴 하지만 일을 찾을 때 재미있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누군가는 지루한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치면은 구성원이 재밌고 시스템이나 이런 게 좀 일하는 흥미를 돋구게 해준다거나 뭐 이벤트도 좀 있고 막 이렇게 그런 회사를 가는 게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재밌는 일이 있어요. 심지어 너무 지루하고 너무 따분하고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인데도 재밌어요. 내 거 하면 재밌어요.
내 거. 아, 남 거라 생각 들고 남의 회사 취업해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찾아서 하게 되고 나한테 재밌는 일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내 사업을 내가 시작해서 하게 되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만 대표자로서 뒤에서 받쳐주고 열심히 하다 보면 팀원들의 또 능률도 더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그런 걸 도맡아서 했던 것 같은데 그조차도 즐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일하면 뭐든 재밌다. 또 세 번째 옵션이 생겼네요. 첫 번째는 일이 재밌는, 두 번째는 구성원들이 재밌는, 세 번째는 그냥 내 것을 해서 재밌는. 근데 내 거 하면은 무조건 재밌는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그렇네요. 저는 그냥 모든 일은 잘 풀리면 재밌는 것 같아요. 와, 이게 저는 일이 항상 너무 즐겁고 이랬던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항상 재미가 없을 때도 분명 찾아오고 그때마다 항상 그러면 이게 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주변에 다 그런 것 같아요. 일을 하다가 재미없는 순간은 무조건 오게 돼 있고 무조건 이게 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뭔가 잘 되게끔 만들든지 아니면 뭐 그 안에 작은 거 뭐든 잘 풀리게 예를 들어서 이 일이 너무 재미없는데 같이 일하는 분이랑 관계를 조금 더 개선을 시켜보니까 그럼 이 일이 더 재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뭐든 좀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취업을 할 때 첫 직장을 어디로 구할지 심지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본인의 행복을 찾아 계속 처음부터 일을 구하시고 뭐 직군을 구하시고 했는데 되게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뭐 모두가 그럴 순 없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신이 행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옆에 두고 뭐 돈이나 뭐 현실적인 것들이나 뭐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런 분도 있다라는 걸 뭐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웃집 부장님, 카봇과 터닝맥 카드의 디자이너 투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출연해주신 소감 한마디 들려주신다면요. 사실 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특히나 직업과 뭐 한 20, 30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되게 재밌었고 약간 나올 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극찬이다. 찬이다. 이거 진짜 극찬이야. 진짜. 그렇잖아요. 막 또 취미 얘기하고 하는 거 재밌죠. 재밌는데 또 이 사람한테 중요한 게 일 아니겠어요.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이렇게 너무 딱딱하지 않고 너무 약간 윗사람한테 꼰대한테 듣듯이 듣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나누면서 경험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좀만 늦게 태어날 걸 그랬어요. 뭔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극찬 중에 극찬을 또 남겨주시는. 네, 그래서 오늘 이웃집 부장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투넬님과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